네, 안녕하세요. 테슬라 투자로 은퇴하기 아트라운 TV입니다. 네, 오늘 행복한 토요일이죠. 오늘 주제는요, 나스닥 반등 초기 주도주를 찾아라 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고, 주도주 힌트를 제가 드리도록 할게요. 테슬라 투자 지금도 늦지 않았다. 그리고 테슬라 주가 4월 2일이 고비가 될 듯. 3월 미 신차 판매 대수 급감. 뭐야? 허츠가 모델 Y 안 사는 거야? 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매주 토요일 방송에서는요, 저희 VIP 클럽을 후원해 주시는 유료 회원님들께 감사 인사 말씀을 전달해 드리고 있습니다. 프로님, 최승열님, 정영숙님, NJ님, 크리스앤 마스님, 마리님 모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아트라운 TV와 함께 재밌고 슬기로운 테슬라 투자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아트라운 TV VIP 멤버십에서는요, 하락장 집중적으로 멘탈 케어를 해드리고 있고, 재테크 및 주식 초보자 최저 수업료 입문 과정이라고 강조해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미 뭐 30여 개가 넘는 인사이트가 가득한 영상들이 이미 나와 있고요. 매주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집중적으로 멘탈도 케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뭐 멘탈 케어랑 뭐 인사이트들 뿐만 아니라 이렇게 직접 수익도 내어드리고 있어요. 한 달 2만 원만 투자하시면은 뭐 월에 뭐 200에서 300만 원까지 이게 월급을 벌어갈 수 있는 프로젝트에 참여가 가능하다는 거 말씀을 드리겠고요. 가입은요, 매 영상마다 이렇게 가입 버튼이 있습니다. 가입 버튼 누르시면 멤버십 후원이 가능하다는 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많이들 가입해 주시기 바래요. 금일 미국장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역시 다우지수가 좀 좋았습니다.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오늘 0.16% 빠지는 흐름을 보여주었는데요. 자, 오늘 금리가 좀 2.5%를 넘는 흐름을 한번 보여주었어요. 장중에 미국 10년물 국채금리가 뭐 2.5%를 장중 돌파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최근에 이렇게 금리 흐름이 가파르니까 나스닥에 어느 정도 부담으로 작용했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오늘 그래도 S&P 500은 또 상승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시장 전반적으로는 0.51%나 상승하는 좋은 흐름을 보여주었고요. 자, 오늘 유가가 일부 올랐습니다. 그래서 오늘 유가 관련주가 좋았어요. 어쨌든 오늘 미국 증시가 나쁜 건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전문가들은요, 매파적인 연준의 발언들과 스태그플레이션 우려에도 불구하고 주식이 계속해서 랠리를 하고 있는데, 이 이유가 주식 말고요, 다른 투자처가 없다는 거죠. 자, 이렇게 국채 금리가 오르면 채권 금리가 오른다는 거죠. 채권 금리가 오르면 채권 가격은 떨어지기 때문에 채권에게는 안 좋은 거죠. 채권 투자도 안 좋고요. 뭐 따지고 보면 부동산도 최근에 너무 많이 올랐죠. 미국이나 한국이나 너나 할 것 없이 다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최근 주식이 또 많이 하락을 했었고요. 그래서 주식이 가장 매력적인 투자 상품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업종별 종목별 흐름을 보면 역시 에너지 관련된 에너지 유틸리티가 오늘 제일 많이 올랐고요. 계속해서 주도주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요새 이제 테슬라랑 엔비디아 같은 주식들이 이런 기술주들이 좀 더 주도주 역할을 이제 해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모습이 보이고 있어요. 어쨌든 오늘은 다우 지수가 좋았기 때문에 이제 아래쪽 부분 가치주 영역들이 좋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포크셔 SWA는 계속해서 주도주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요, 이 부분은 이제 한 주간의 흐름입니다. 한 주간의 흐름을 보면 테슬라가 11%나 넘는 상승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이번 주 엄청 가장 큰 상승을 보여주었다. 그러니까 나스닥이 크게 오를 때, 크게 반등할 때 테슬라가 가장 많이 올랐다는 거, 자, 유념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무래도 테슬라가 향후 주도주일 가능성이 가장 높을 것 같고요. 엔비디아도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인텔 같은 경우도 요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계속해서 뭐 파운드리 쪽으로 직접 생산하는 쪽으로 많이 확장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유럽에도 진출하겠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애플도 계속해서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애플, 뭐 엔비디아, 테슬라 뭐 이 정도가 향후 주도주를 또 보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나스닥 차트 흐름 보도록 할게요. 제가 말씀드렸던 14,500까지 거의 다 지금 올라온 상황이고요. 계속해서 뭐 밑꼬리를 다는 좋은 모습, 오늘도 일부 하락을 했지만 밑꼬리가 길게 달렸어요. 그래서 계속 전반적인 상승 흐름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아마 14,500에서 저항을 맞을 것 같은데, 자, 이 부분 14,500을 강하게 뚫어내면 앞으로 이제 크게 상승할 움직임이 시작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스닥 주봉 차트를 보면요, 자, 2주 연속 강한 양봉의 흐름을 보여주었고, 지금 스토캐스틱 상도 완전히 좀 반전되는 흐름, 그래서 계속해서 좀 좋은 흐름을 보여줄 수 있는 모습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테슬라 일봉 차트는 저 좋은 모습이에요. 지금 오늘도 뭐 1000불 이상에서 일단 마감을 했고, 1000불 이상에서 이렇게 잘 버텨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십자형
양봉이 두 개나 달리긴 했는데요. 아무래도 첨불에서는 옆으로 기는 모습이 어느 정도 나올 것 같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왜 그러냐면 매도세가 있기 때문이겠죠. 자, 매도세랑 매수세가 치열하게 싸우고 있지만 그다지 뭐 거래량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마 첨불에서 좀 안착을 하는 모습이 좀 오래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무튼 그래도 이게 그렇게 약한 모습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주봉 차트를 보면 완벽하게 2주 연속 커다란 양봉을 만들어줘서 강력한 모습 보여주고 있고, 슬로우 스토캐스틱도 이렇게 완벽히 반등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으니까 향후에 행보가 더 기대되는 모습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하락 추세선을 그었을 때 하락 추세선 상단에 천불에 놓여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옆으로 기는 모습이 충분히 나올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테슬라 관련 뉴스 전달해 드릴 건데요. 항상 어떠한 시장이 반등을 할 때요, 반등 초기에 주도주를 잘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나스닥이 뭐 2주 연속 반등하는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큰 하락 뒤에 크게 반등할 때 어떤 주식이 먼저 치고 올라가냐, 이거를 잘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연준의 금리 인상 발표가 3월 16일에 있었고요. 3월 14일부터 이미 불확실성이 많이 제거가 되면서 주가가 많이 올랐어요. 제가 말씀을 드렸죠. 연준이 금리 인상을 실제로 발표를 하게 되면 오히려 주가가 좋을 것이다라고 뭐 한 3개월 연속 계속해서 지속해서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3월 한 14일부터의 흐름을 보면 나스닥이 13% 정도 올랐고, 뭐 테슬라는 30% 가까운 지금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테슬라가 정말 나스닥 대비 엄청나게 많이 올랐고요. 지금 테슬라랑 나스닥이 아마 향후 주도주가 되지 않겠나,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테슬라랑 엔비디아는요, 모두 AI 및 자율주행 선도 기업이에요. 제가 주지에서 말씀드렸듯이 주식 투자는 구조적 성장 산업에 속하는 주식을 고르셔야 된다. 그 중에서도 1등 주식을 고르시면 된다는 거죠. 아마 테슬라랑 엔비디아가 향후에 AI, 자율주행 시장, 이런 시장들을 뭐 양분할 수도 있습니다. 많은 지금 기업들이 특히 카메이커 같은 경우는 테슬라가 경쟁자이기 때문에 테슬라의 뭐 AI 자율주행 시스템을 일단은 라이센스로 채용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죠. 너무 경쟁자를 키워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테슬라는 아마도 라이센스를 주게 되면, 예를 들어 뭐 현대 기아의 테슬라가 AI 자율주행 기술을 라이센스를 줬다 하면은 아마 관련해서 뭐 로열티도 받을 거고요. 현대 기아차가 한국을 많이 이제 주행을 하겠죠. 자율주행으로요. 그러면 그 데이터도 아마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테슬라가. 자, 그렇기 때문에 경쟁 업체들, 기존 내연기관 업체들은 테슬라랑 협력하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엔비디아에 지금 다 손을 많이 내밀고 있습니다. 벤츠라든지 현대기아차, 지금 엔비디아랑 자율주행 기술을 함께하기 위해서 많이 협력 관계를 맺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테슬라랑 엔비디아가 가장 유망한 AI 자율주행 기업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래서 나스닥이 이번에 반등할 때 크게 반등을 보여주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게리 블랙 얘기로는요, 테슬라 같은 경우는 나스닥 지수 대비 베타 값이 2.2에서 2.4배, 그러니까 시장 대비 이런 식으로 오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스닥이 1% 오르면 테슬라는 2.2%에서 2.4% 정도 오른다는 뜻이죠. 그래서 한 달간 주가 등락률을 보면 엔비디아는 16%, 최근에 한 달간 테슬라는 26%나 올랐어요. 지금 이렇게 가장 주도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테슬라랑 엔비디아를 저는 일단 향후 주도주로 꼽겠고요. 다만 테슬라의 경우는요, 4월 2일에서 4일 정도가 최근에 상승세의 고비가 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요, 4월 2일에 테슬라가 1분기 인도량 발표가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단 최근에 테슬라의 움직임은 나쁘지 않아요. 자, 4월 2일이나 4일까지는 상승세 흐름이 또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 이유가, 일단은 기가 오스틴, 기가 텍사스 개장에 대한 그런 기대감이 있고요. 테슬라가 1분기 실적을 이제 4월 한 25일에서 27일 정도에 발표를 하겠죠. 그때 또 발표가 되면 4월 말에 또 투자 적격 등급으로 업그레이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럼 이런 기대감이 작용을 하게 되면 테슬라 주가가 1000불 이상에서 잘 버텨서 계속 올라갈 수도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다만 그것에 대한 분수령이 4월 2일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4월 2일에 1분기 인도량 발표가 나왔는데 이게 시장 예상치, 즉 31만 2천 대보다 혹시나 적게 나온다면 또 테슬라 주가에 안 좋은 영향을 줄 수가 있어요. 지금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과 인플레이션 상황 상당히 심각합니다. 반도체 칩 부족으로 대부분의 카메이커들이 적기 생산에 상당한 애로사항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테슬라도
거기에 편승해서 생산량이 딸릴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나와봐야 아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좀 지금 오더는 많지만 생산량이 받쳐주지 못하게 되면 인도량이 적게 나올 수가 있겠죠. 그래서 4월 2일에서 4월 4일 정도 인도량 발표에 따라 테슬라 주가가 한 차례 출렁일 수 있다. 물론 경쟁사 대비 월등하게 지금 잘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칩 공급 부족이라든지 부품 부족에 잘 대응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좋은 숫자가 나오면은 테슬라 주가가 오히려 더 상승할 수 있겠죠. 자, 아무튼 뭐 트로이 테슬라이크에 의하면 1분기 예상 인도량이 31만 9천 대로서 전분기 30만 8천 대 대비 더 높습니다. 자, 31만 9천 대만 나와도 테슬라 주가가 뭐 1000불에서 좀 더 상승하는 흐름 충분히 나올 수 있겠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문제는 이제 코비드 사태까지 겹치고 있죠. 그래서 상하이 공장이 이틀 정도 휴무를 했었습니다. 이것에 대한 영향력은 이제 숫자가 나와봐야 알겠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자,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건 한 4월 2일에서 4월 4일 정도가 테슬라 주가의 분수령이 좀 어느 정도 되지 않겠느냐 라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너무나 많은 너무나 좋은 호재가 있고 지금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나스닥이 크게 반등할 때 테슬라랑 엔비디아 같은 주식이 크게 반등을 했기 때문에 차후 주도주 역할을 하게 되면 테슬라 주가는 계속해서 긍정적인 모습을 보일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경쟁사가요, 심각한 칩 부족 상황을 맞고 있습니다. 테슬라 군계 일학 모습 보여줄 수 있을까요? 3월에 미국 신차 판매 대수가 코로나 상황 그리고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으로 인해서 20% 이상 감소할 예상이에요. 상당히 많이 감소를 하는 거죠. 자, 아직까지 우리는 인플레이션 상황, 칩 부족 상황, 부품망 부족 상황 이런 데서 지금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신차 판매 대수도 30% 가까이 감소할 예정이라고 지금 나와 있어요. 이는 이제 JD 파워, LMC 오토모티브 유명한 오토모티브 쪽 자동차 쪽 컨설팅 업체들이죠. 이런 소비자 조사 기관들이 이런 좀 암울한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칩 부족 사태, 공급 부족 사태, 그리고 자, 아무래도 가격이 너무나 요새 차값도 엄청나게 많이 올랐죠. 테슬라도 뭐 거의 1년 만에 1,500만 원 이상 차값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소비자 지출이 억제될 수가 있겠죠. 너무 이제 가격이 올라가면 아무래도 지출이 줄어들게 되는 거는 뭐 기정사실입니다. 그리고요, 개선될 기미 자체가 별로 안 보이고 있어요. 러시아랑 우크라이나 전쟁이 완벽하게 끝나고 휴전 상태가 접어들어야지 좀 더 이런 개선 기미가 보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사태도 정말 이제 종식 상황이 돼야지 자, 이렇게 공급망 부족 사태에서 벗어날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자동차 평균 거래 가격이 4만 뭐 한 4천 불 정도 돼요. 상당히 비싸죠. 5천만 원대 정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것도 인플레이션 때문이겠죠. 자, 이런 상황에서 어쨌든 제가 말씀드렸던 4월 2일, 4월 4일 이 정도의 테슬라 인도량 발표가 상당히 중요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테슬라가 정말 오히려 전분기 대비 그리고 월가 예상치 대비 월등한 숫자를 보여주면은 정말로 잘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경쟁사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테슬라는 오히려 전분기 대비 상승하는 멋진 모습을 보여주었다 하면은 테슬라 주가에 더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줄 수 있겠죠. 네,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어저께 방송에요. 헐츠 렌터카 업체죠. 글로벌 렌터카 업체가 모델 3뿐만 아니라 모델 Y도 새로 구매할 것 같다라고 말을 했었는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정정하겠고요. 모델 Y 새로 구매하는 게 아니라 작년 10월 달에 허츠에서 테슬라 차량 10만 대를 구매한다고 했었죠. 42억 불 규모입니다. 우리나라 돈 거의 5조 원 가까운 엄청난 규모예요. 그때 이제 모델 3만 산다고 했었는데 그 계약할 때 모델 Y가 포함이 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정을 해드릴게요. 그러니까 동사 허츠 라인업에 전기차 라인업에 모델 Y를 추가한 것이지 새롭게 모델 Y를 구매를 한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아무튼 작년 11월에요. 일론 머스크가 이와 관련해서 얘기를 했었는데 중요한 점은 이거죠. 테슬라는 생산보다 훨씬 더 많은 수요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허츠에게 디스카운트 해줄 생각이 전혀 없다. 허츠가 10만 대라는 큰 숫자를 사더라도 볼륨 디스카운트라고 하죠. 많이 사면 할인해 주는 거. 자, 그런 거 없다라는 거죠. 일반 개인 구매자와 동일한 가격으로 허츠의 자동차를 판매한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런 비즈니스 상황이 지속될 수 있습니다. 허츠뿐만 아니라 다른 뭐 우버라든지 뭐 그랩 뭐 이런 승차 공유 업체들이 거인의 어깨에 올라타서 함께 갈 수도 있는 거죠. 자, 이런 B2B 거래가 더욱더 늘어날 수 있다. 자, 이런 B2B 거래가 늘어나지 않더라도
테슬라 자체가 이미 이런 생태계를 구성할 수 있는 거죠. 로보택시 사업에 진출을 하게 되면 테슬라 자체적으로 이런 모빌리티 사업을 시행할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런 렌터카 업체들은 이제 존폐의 기회에 놓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테슬라랑 협력하려는 이런 모습, 우리도 테슬라다라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겠죠. 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무튼 제가 끝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요. 10년 후에 경자를 만나기 위해서는 지금은 테슬라랑 동고동락해야 된다. 우리 태순이 태식이랑 동고동락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경자가 무엇입니까? 네, 경제적 자유죠. 경제적 자유를 만나려면은 지금은 우리는 태순이 태식이랑 연애할 때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제가 연애를 잘하기 위한 방법으로 주지에서 한 3개월 동안 계속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850에서 700불 사이는 나누어서 집중적으로 매수하시라, 과감하게 매수하시라 고 말씀을 드렸었고, 매일 빠지지 않고 거의 얘기했던 것 같아요. 자, 이것을 잘 믿고 투자하셨으면 지금 한박 웃음 짓고 계시겠죠. 어쨌든 5월 달에도 근데 출렁임이 있을 수 있습니다. 5월 달에 QT, 그러니까 양적 긴축을 할 수 있으니까 유동성이 줄어들게 되면 테슬라에게도 안 좋은 영향이 갈 수 있어요. 하지만 오늘 주제에서 말씀드렸다시피 테슬라가 지금 주도주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겠다. 그래서 1000불 이하로 안 떨어지고 계속 올라갈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가격도 괜찮다, 비싼 가격 아니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때 샀으면 좋았겠지만 이미 떠나간 버스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도 아직 장기적으로 10년 후 경자를 만나려면 지금도 테슬라는 싸다, 괜찮다 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 이유는 시대의 흐름에 맞는 종목이 바로 테슬라인 거죠. 테슬라는 지금 EV 산업에 이렇게 진출해 있지만 EV 산업도 엄청나게 크지만 AI 로봇, 에너지, 자, FSD 로보택시 이런 거에 비하면은 세 발의 피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테슬라는 앞으로도 뭐 향후 10년, 20년 동안 너무나도 큰 사업 기회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자, 월등한 기술력과 월등한 브랜드 가치로 지금 가장 먼저 치고 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테슬라를 지금이라도 구매하시라, 매수하시라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방송은 이것으로 마치겠고요. 나가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꾹꾹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아트라운 가족 되셔서 함께 경제적 자유 꼭 이루어 보도록 해요. 경자 꼭 만나보도록 해요. 네, 행복한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